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거 시국회 그때 한 번 했었었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시간이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 해가지고는 전체를 못 보니까 빨리 돌리기로 할 거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한 번씩 할 테니까, 그냥 집중해서 한번, 내가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거 한 번도 수업 안 들었던 분 없죠? 안 들었던 분은 그 뭐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위주로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1페이지를 펴시면, 3페이지지?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에 국토개입 법률 해가지고 여기서 쓰는 용어는 아까 좀 줄인 것들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수업 안 들었던 분들 때문에 약자 써놓은 거니까, 수업 그동안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안 봐도 되고, 이제 구성은 국토개입법에서 테마 1, 테마 2, 테마 3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테마 1번. 테마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무조건 처음에 나오면 광역계획권 지정이 나오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이게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일단 보자.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이제 빨리 돌려야 되니까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시면 돼.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이 먼저.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야. 그럼 지정을 할 때 이게 A시하고 B시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럼 이걸 광역계획권을 묶는 사람은 국장하고 도의사밖에 없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장 지정 못하는 게 하나도시 관리한 사람이라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국장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도의사. 그래서 만약에 앞에 주어가 시도에 걸쳤다란 말이 나오면 누구? 국장. 같은 도 안에 있다 그러면 도의사가 심의 거쳐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짜가지고 얘네들이 짜는 거야. 얘는 시장 운수가 짜서 도의사한테 승인 얻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한테 승인 얻는 건데 그럼 수립하는 사람이 주로 시험에 나올 건데 자 같은 도란 말이 나오면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 운수가 짜는 거고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짜는데 얘네들이 같이 짜다가 협의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둘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그 승인권자 찾아가서 조정 신청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정 신청이 아닙니다. 조정 신청하면 공동으로 오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왔을 때는 이게 단독으로 왔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하라라고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짰으면 누구한테 승인청해야죠? 국장. 시도의사 짜면 국장. 도의사 시장 운수가 짜면 도의사한테. 이게 몇 년 안에 승인청해야 돼요?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했어. 그럼 얘네들이 직접 짜는 거죠. 그래서 국가계에 관련됐거나 3년 내 시도의사 승인청 안 하면 국장이 그리고 3년 내 승인청이 시장운수가 안 들어오면 도의사가 짜는데 시장운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시장운수는 도의사랑 시도의사는 국장이랑 요청이 들어오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리고 승인권자는 다른 말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도에 걸쳐 지정해줬으니까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승인 얻는 거고 같은 도에 있으니까 시장운수가 짜서 도의사한테 승인 얻는 거라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랑 같은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기본계획은 한 개의 도시에서 여기 개발 방향 잡는 거기 때문에 도시 관리하는 사람만 짠다 해서 영어로 온리야.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온리 특광, 특특시장운수만 짜는 거고 절대 국장이나 도의사 짤 수 없어요. 시험에서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짤 수 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니까 절대 국장이나 도사는 못 짠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러면 수립을 특광 특특이 하면 본인이 확정하면 되는데 시장운수는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을 하되 시장군수가 짰을 때만 누구?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에서 제일 잘 나온 질문이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되는데 안 짜는 경우가 두 개가 있대요. 이미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본계획 내용 모두 포함한 경우나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의 경계 같지 하지 않으면서 인구 얼마? 10만 이하 요 세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에서 기준하면 누구죠? 국장인데 두 가지는 국토교통부 0으로 돼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 요거 하고 환지 작성할 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뭘로 해요? 0으로 해요. 이거. 국장이 아닌 거 하나 요거 하나 외워두면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 자체가 없다. 그거 하나 기억해둬야 돼, 이거는. 그리고 계획 짤 때 행정계획상에서 구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은 구청장이 짤 수 있다,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짤 수 있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수립권자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요 5번은 좀 어려운 거 나올 텐데, 원래 전국에 짜 있는 계획이 도시마다 짜 있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거든요. 도시마다 짜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그러면 다른 법에서 여기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탑법에서 토지 이용을 하겠다. 이런 말 나오면 이 탑법은 뭐를 이미 짜놨으니까 도시군 계획이 부합되게 짜야 되고, 한 개 도시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분별 계획을 짠대요. 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댔죠. 분별 계획은 무슨 계획에?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기본이 된다가 기본 계획이 분별 계획 짤 때도 얘가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질문 나올 때 질문 5개 구성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들어둬야 돼요. 요까지는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가장 센 계획이 국가계획이야. 국가계획하고 광역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광역이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부딪히면 기본계획인데, 얘는 타당성 검토가 없고 얘네 둘만 몇 년마다? 5년마다 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잘 나온 지문 중에서 그 관리계획을 짜다 보면은 현재 도로를 설치할 곳이 막 50군데야. 50군데를 다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먼저 하고 저기 먼저 해야 되니까 차등을 두어서 입안하여야 한다. 요거 차등을 둬서 반드시 입안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같이 짤 수는 있죠. 그걸 동시 입안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차등화되게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등화되게 입안해라. 그리고 동시 입안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동시 입안할 수 있다. 요 두 단어는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거고 이거는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보자. 공남하고 공청에 나올 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와서 보세요. 해서 뭐야? 공남. 구속력이 없는 건 와서 들어보겠다 해서 공청회 하는 거죠.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공청회고, 도시군 관리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공남이야. 그러면 공남이라는 거 할 때는 공남 기간을 며칠 이상 주세요? 14일 이상. 공남 기간 14일 이상인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정관장, 홍삼. 그래서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 이거 제외하고 이 두 개 빼고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나왔어. 리모델링 기본계획 공람은 14일 이상이에요. 그거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장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람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나오는데, 이게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여러 개 도시에 이렇게 걸쳐서 묶였어. 공청회는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안 오고, 여기서 공청회 예치하면 여기 있는 사람 안 와. 그럼 수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나? 네, 그럼 이거는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가서 주재해가지고 의견 다시 통보한다 해서 공청회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고, 그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가서 주재해서 의견 들어서 제시한다. 요 질문 하나 기억하면 돼. 복업스. 그 다음 테마 3번이 아까 전에 광역도시계획인데, 여기서 제가 기억할 것만,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은 앞에 주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같은 도란 말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로 끝나야 돼. 무조건 해야. 근데 앞에 요청이란 표현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럼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도지사가 혼자서 단독으로 수립, 요청이란 말 때문에.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필요 없어. 국장이 수립해야. 요청이란 말 없으니까. 그리고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도지사랑 시도지사는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주어로 나왔어요. 그럼 3년 안에 시장군수가 승인 요청 안 하면 국장이 짠다 이렇게 고쳤단 말이야. 시장군수가 승인 요청을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시도가 승인 요청 안 하면 국장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항상 앞에 주어가 뭐로 써 있냐에 따라 뒤에가 나오는 거니까 앞에 주어만 읽고 맞추면 돼요. 어렵지 않아. 테마 4번 갈게요. 테마 4번은 지형도면은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안 봐도 돼. 세 가지 계획 중에서 효력 발생하는 게 광역하고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뭐가 우리한테 구속력 들어가죠? 관리계획만 지형도면이 나오지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가 안 나와요. 효력 발생하는 건데, 그럼 내 땅이 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입안했던 사람이 잘 알아요? 지금 현재 결정한 사람이 잘 알아? 그럼 기초조사한 사람이 입안한 사람이니까 입안한 자가 결정고시가 난 후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지적이 표시된 어디 위에다가?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표시해서
고시하자마자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결정 고시한 때인데 효력 발생한다. 맨 마지막에 막 공부하다 보면요, 막 시간 쫓기잖아.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결정고시 즉시 효력 발생한다 하니까 맞다라고 하면 안 돼. 앞에 있는 단어가 지형도면 결정고시죠.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 되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작성할 때 효력 발생한 거지.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 되는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꼬시면 고시 즉시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에 단어는 뭘 작성해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했을 때. 근데 특광 특특 시군이 원칙 예외 국장 도의사인데 급수가 제일 낮은 애가 시장 군수라. 얘는 도의사한테 승인 신청하면 30일 안에 승인해준다. 여기까지. 예. 됐어. 끝. 그 다음에 박스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지형도면 누가 그려요? 그럼 도시군관리계획 뭐 한 사람? 입안한 사람. 그래서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의사인데 그래서 어디다 그려요? 그러면 지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형도 위에다가 그래서 지형도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효력 발생은 언제예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고시, 결정고시 한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어를 도시군관리계획이라면 틀렸다. 그거만 아시면 돼. 예. 됐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 그리고 제한권자 얘는 다른 거야. 자, 입안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입안권자는 관할 특강 특특 시군이 원칙인데 예외국장 도지사. 그래서 특강 특특 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결정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국장이죠. 여기서 시장군수가 입안한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 관련된 걸 시장군수가 입안했다. 그럼 그때는 결정도 누가 해요? 시장군수가.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거냐 용도지구 대체하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 폐지돼서 대체하려고 할 거다. 그럼 둘 다 무슨 계획이라? 지구단위계획. 그때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군수.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결정권자 중에서 국장만 하는 게 있고 국가계 관련됐을 때란 표현 나오면 시가 와도 국장할 수 있죠.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하는 거야. 시가는 시도지사인데 국가계에 관련됐다 이 말 나오면 국장. 수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국장이 아니라 회장.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은 자 입안권자에 아무리 뒤져도 입안권자에는 없어. 입안권자에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할 때 5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기지, 산지, 입인데 요 기반 시설하고 요거 입체 복합구역은 도시공객 시설이죠. 얘네들 돈 많이 들어가는 거라 얼마? 5분의 4.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3분의 2 동의를 얻는데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조건이 있다. 야, 니네 제한하려면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땅은 계생자여야 되는데 그중에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 걔는 이제 조건이 계획관리가 50% 이상으로 대상 지역은 계획관리 제외하고는 생산관리나 자연녹지여야 돼요. 그래서 계생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 지구인데 용도지구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바꿔달라, 지구를 해달라, 구역해달라 이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용도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있으니까 출제위원이 신기하니까 내는 거예요. 저도 용도지구 제한하는 거 처음 봤어. 그럼 일자리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받아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얘가 제한이 들어왔어. 이걸 제한 들어오면 통보는 며칠이고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입안 제한에 따른 결과 통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주세요라고 지정 제한하면 통보는 매달 1월 연장해서 1월.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정비법에서 나와요. 걔 통보 60일 연장해서 30일이야. 날짜가 다 다른데 시험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지.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잘 안 나와요. 얘는 맨날 나오는 거고. 그래서 45일 연장해서 30일. 그리고 제한한 사람한테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계획 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야. 계획 짜는 비용이야. 사업 비용이 아니야.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제 부담시키는 거지 사업 비용은 뭐 부담시킨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입안 들어가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야. 사업 비용은 2천억이야. 2천억을 부담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비용이라고 꼬시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요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핵심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제한을 하는 게 일단 얘는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냐면 도복 때문에 나타난 거죠.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지정과 각각에 따른 계획을 짜려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행위 제한 자체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화란 표현이 나와야지 강화란 표현 나오면 안 돼요. 얘는 핵심이 완화야. 그냥 여기저기 싹 밀어서 네가 한번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도시혁신구역이고 여기 공업지역인데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기능도 넣어라. 넣어가지고 융복합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행위 제한이 뭐 돼야 돼? 그 완화하려고 지정한 계획인 구역인데 그거를 공간 재구조하기 위해서 하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입체복합구역하고 요거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복합용도구역 같이 할 수 있죠. 요게 얘네 둘이랑 같이 하게 되면 원래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데 도시혁신구역하고 입체복합구역을 같이 하게 돼도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고 복합용도구역도 마찬가지야. 누구랑 같이 하면 입체복합구역이랑. 그러면 원래는 요 둘 때문에 나온 거였어. 도시혁신구역을 하는 거랑 계획 짜는 거랑 도시 복합용도구역 하는 거랑 계획 짜는 거 저 두 개 때문에 나왔는데 얘가 입체복합구역을 1번하고 같이 할 때 2번하고 같이 할 때도 이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한다. 요거까지 들어봤죠? 듣고 얘도 2번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얘네들은 3분의 2인데 누가 들어가면 얘가 들어가면 그때는 얼마로 바뀌어요? 5분의 4로 바뀐다. 그래서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이란 표현 나오면 무조건 5분의 4. 걔가 안 보이면 무조건 3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테마 6번으로 가볼게요. 테마 6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 비교할 때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한다. 절차는 다 같아요. 이걸로 하는데 얘는 지정권자가 둘이는 같아요. 같은데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달라.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하네요. 국장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 시도 대장인데 국장만 하는 거잖아 이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는 국가계획 관련됐다란 말 나오면 국장. 그리고 이제 수사는 뭘로? 회장. 도시자연공구역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 그러니까 얘는 지정권자가 다 달라서 지정 절차는 같되 용도구역의 지정 권한자는 다르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지구 지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시도 대장 예외 국장으로 동일한데 용도구역만 유일하게 지정권자가 다르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이러면 틀리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 맞추지. 다 도시군관리계획인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시도의사는 지정 못하잖아. 그럼 갖출 수가 없죠. 그리고 그래서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용도 지역은 이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특례 있었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지정 특례가 하나 있고 결정 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가 두 개가 있어요. 지정되는 거로 보는 특례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 매립할 때 그때 하천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동네 호수라고 그랬어? 바다야 바다. 바다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바다에 한한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여기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목적이 여기 이렇게 해서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매립 목적이 뭐하면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 모르니까 뭐는 해야 돼? 고신해야 된다. 이게 지정 특례였어요. 근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 다르거나 둘 이상에 걸치면 얘는 특례 아니죠. 그럼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고시 특례는 하나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가 있고 도시지역 결정고시 특례가 있고 두 번째가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개 딱 찍는 순간 이거 뭐다라고만 나와야 돼. 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농사만 짓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으니까 얘는 어느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얘 지정되면 안 간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보존산지가 지정됐어요. 보존산지 지정되면 보존산지는 농림에도 있고 자연환경에도 있어. 그럼 얘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 앞에 꼭 무슨 단어 있는지 찾아야 돼.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야. 근데 시험장 가면 이거 빼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으로 본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고 도시로 보는 거는 어항택산전이야. 어항택산전이 탑법에서 얘네들을 뭔가를 지정했어. 지정했더니 다 무슨 성격이 있냐면 도시 성격이 있어서 그 도시 성격이 있어서 의지할 때 조심할 거는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뭐 연접이라는 단어 찾아야 돼. 도시지역 연접이 있어야 되고 택지개발지구는 그냥 도시로 봐요. 산업단지 중에서 4개가 있어.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농공단지가 있는데 누구는 성격이 없다. 농공단지는 없으니까 여기서 무슨 단지는 빼고 농공단지는 제외하고 산업단지 지정되면 다 도시로 보겠다. 전원개발은 전기 원료 개발이기 때문에 원자력, 화력, 수력 다 발전소 지정되면 도시로 볼 거겠지만 이게 수력 발전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발전은 빼고 수력 발전하고 전기 예를 들어서 큰 고압선 같은 거 있죠. 큰 고압선 같은 거 이제 전기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 걔네들 있는 땅이 도시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변전 설비만, 송변전 설비만 설치하기 위한 땅은 요거 도시로 봐야 안 봐? 아마 송변전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특례 규정인데 요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자, 용도 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테마 14번에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얘만 이 지정 절차, 결정 절차 안 거치고도 특례로 인정한다 해서 1번은 무슨 특례고? 지정 특례. 공유수면 매립 목적 이웃적과 뭐 하면? 동일하면. 근데 공유수면 매립할 때 아까 하천 매립이랬어요? 호수 매립이랬어요? 바다에 하나 있어. 바다를 매립할 목적 이웃적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 간주하는데 언제 이웃한 지역으로 볼 거야?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떨어진 날. 그래서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무슨 특례냐면 결정 결정 50 특례인데 어항택산전은 이제 아니까 도시로 볼 때 어항구역, 항만구역, 뭐 연접? 도시연접. 산업단지 중에 누구 빼고? 농공단지. 전원개발 중에서는 송변전하고 수력발전을 뺀댔잖아. 네, 됐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보존산지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조심할 건 요 관리지역 아니란 단어 찾는다. 시험에서 얘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됐죠? 그래서 얘는 지정 특례가 있는데 용도 지구로 된 거로 본다, 용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된 거로 본다는 특례는 없어요.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세 가지 중에 도시군 관리 절차를 안 거치고도 가능한 거 고르시오. 그럼 용도 지역 골라야 돼요. 다른 애는 특례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서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게 요거 설명한 거야. 용도 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로 이제 하되 누구는 특례가 있네? 용도 지역 있는데 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얘는 지정된 거로 푸는 특례가 방금 전에 했던 거고 얘네들은 그럼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그럼 행위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용도 지역은 지정되면 국토기획법 시행령에서 야 주거지역 일종 전용 주거에서는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것만 해, 뭐 이런 게 있어. 그 행위자는 국토기획법 어디 있어요? 시행령. 이걸 국시라고 그래요. 근데 예외가 기존의 국토기획법을 안 따르고 얘네는 개별법을 따른다 해서 농공단지는 여기 지정되면 다른 법 다 필요 없고 산개법 받아. 산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뭐라고 그래? 산개법. 나중에 하면 이거 산활법으로도 돼요. 산업 직접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산활법이 아니라 산개법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농로로 농도 뭐랬죠? 농산초. 농림지역 안에다가 농업지능지역 지정되면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이야. 자자라자자 자수문해수라고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여기다가 공원 지정했어. 자연공원법.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문화유산이면 문화유산법.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수가 뭐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래서 이게 뒷페이지 가면 요 지도에 있는 거야. 이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농공단지는 무조건 산 개법 요거를 적용한다 이 뜻이고 원래는 국토개법 시행령 받아야 되는데 얘는 개별법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지정되면 얘는 농산 초 받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다가 공원구역을 정해버리면 무슨 법?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옛날에 이걸 수도법을 상수원보호법으로 낸 적 있고요. 먹는물 관리법 냈었어. 먹는물 관리법이란 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연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냈었고 그리고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은 자연유산이니까 자연유산법. 천연기념물 있죠.
걔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자연유산이잖아. 자연유산법이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관리법에서 항상 요 앞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자수문해수고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산초고 농공단지는 무조건 뭐예요? 산개법. 이건 특례 규정이라 자, 농공단 지정되면 무조건 내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야 돼? 산개법이 떠올라야 되는데 산울법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여기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 안에 농업지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농산초야. 그다음에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게 5가지야. 자수, 문해수, 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선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자수, 문, 해, 수 요것만 알면 돼. 그래서 요 그림 이해됐으면 아까 전에 했던 요것만 보면 돼요. 이제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요것만 보면 돼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했어요.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그럼 국토개법, 시행령. 농공단지는 그 법 안 받고 상계법. 농림지역 안에 있는 농업지능지역은 농지법이야. 그럼 농림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되면 걔는 그냥 국토개법이야. 왜 원래 그 원칙이 국토개법이니까. 국토개법 시행령이잖아.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수도법이지 농림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수도법이 아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농림지역 안에 있을 때 농산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있는 자수문해수인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이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 지정할 때 필요에 의해서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막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이유가 그 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뭘로 정한다? 조례로 도시군계획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하기가 애매한 것들은 4가지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우리 고도리 됐지 고도리. 고도지구는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지능지구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요게 자연취락하고 보호취락. 요번에 취락지구가 옛날에는 자연취락, 집단취락이 있는데 지금 집보자로 바뀌었죠. 보가 뭐예요? 보호취락. 얘는 자연취락이 똑같이 국토개법 시행령이야. 그리고 집단취락은 국자니까 국자고 계집.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집단취락지구는 뭘로? 개특법.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그리고 용도구역이 아까 4개 개, 시, 수, 도. 얘는 어느 법? 개특법. 시가와는 국토개법. 수산자원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각각이 뭐 따라요? 개발법을 따르기 때문에 시험범위 안 나오고 시가와만 행위자 묻는다. 국토개법이라서. 우리 시험범위는 국토개법이지 개특법이 시험범위가 아니잖아. 이게 10년, 12년 전에는 개특법이 시험범위 있었어요. 개특법만 제가 2시간 강의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누가 하고 취락지가 어떻게 지정하고 그거 시험에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그거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행위자 관련된 건 보고 없고. 자, 그 다음에 테마 9번 가볼게요. 테마 9번. 테마 9번. 이거 벌칙은 3, 4년 될 때쯤 한 번씩 꼴로 나왔는데 작년에 안 나왔죠? 지작년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외우고 가야 돼. 그래서 3년 3천, 2년 2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했는데 시기 얼마랬죠? 3년 3천. 그래서 시가와랑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3천. 대부분이 몇 년 몇 천? 그럼 2년 2천은 외우는 게 아니다. 모르는 거다. 그럼 2년 2천인갑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쓱쓱 몽둥이 있었죠.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쓱 들어왔을 때, 공동구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쓱 집어넣었을 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통지했는데 몽둥이로 때렸죠. 수의능을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래서 쓱쓱 몽둥이. 이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리고 허위로 보고했어. 허위로 말 잘못했다고 이거 징역 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일 약한 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허위 보고 신고 얼마? 500. 허위 보고 신고 얼마? 500. 근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천재지변 응급복구일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단 뭐는 해라. 신고. 그 신고를 안 했을 때 뭐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일단 용도지역이 만약에 나왔다. 용도지역이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100% 나왔던 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매년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 용도지역을 어디다가 건폐율 용적을 어디다 적용해놨지? 용도지역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데 일종 전용 주거야. 거기 들어보세요. 일종 전용 주거면 건폐율이 얼마? 50. 용적률이 100. 우리 외웠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 땅을 봤는데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용도 지역이 한 개도 안 써 있어. 그럼 얘는 뭘 받아야 돼? 도간 농자 중에 용도 지역이 없어요. 그럼 가장 센 거. 자연환경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그럼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강한 지역을 따르는데 그 도간 농자 중에 없으면은 뭘 따라가요? 자연환경. 자연환경 따라가니까 건폐율이 얼마? 20. 용적률이 80. 관리 지역이 보생계로 세분이 돼야 되는데 세분이 안 됐어. 그럼 가장 센 거 따라가니까 무슨 관리? 보존관리 따라가는데 얘도 건폐율이 얼마? 20에서 용적률 80이야. 그리고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이 안 써 있어요. 미세분된 거야. 그럼 녹지 중에서 가장 센 게 보존녹지. 보존녹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이니까 얘 세 가지는 다 똑같다. 그리고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지역은 그 해당 지역에 가장 강한 거 적용한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서 높이를 규제하는 게 뭐죠? 용적률이야. 그러니까 쌓는 거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는 거 규제하는 거는 건폐율이에요. 그럼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이 규제가 세야 돼? 상업지역이 세야 돼? 규제가. 주거가 세야죠. 주거는 50, 50, 60, 70이잖아. 상업지역은 붙어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90, 80, 80,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규제가 좀 더 센 거예요? 주거지역. 왜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셉니까? 그러면 통풍, 뭐 일조 또는 소화, 방화의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50%를 넘지 말게 해놓은 거야. 원칙적으로 전용 주거지역은. 근데 일반 주거는 다른 기능도 좀 있으니까 몇 프로? 60%. 그리고 3종 일반 같은 경우는 얘는 위로 올라가는 게 크니까 건폐율 50을 줄여놓은 거지. 그래서 건폐율이 1, 2, 1, 2, 3 준주거예요. 5, 5, 6, 6, 5, 7, 9, 8, 8, 7. 공업은 다 70, 이하는 다 20, 계획관리만 40이야. 용적률은 100부터 하죠. 100, 150, 200, 250, 300 준주거죠. 500. 이 상업지역이 제일 세요. 상업지역이 제일 센데 중심상업은 1500인데 얼마씩 빠져? 200, 1500, 1300, 1100, 900. 0, 3. 공업적 300, 350, 400. 이하는 다 80인데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만 100.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다 외웠는데 용적률의 하한선이 있어요. 용적률 하한선은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이야. 일종 전형이. 50에서 100이라 다 한선이 50에서 정하는데 이게 일반 주거랑 공업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 준주거는 조금 완화해놨어. 일반 주거는 몇부터? 100부터. 맞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150. 준주거랑 상업은 200부터야. 그래서 여기 일반 주거는 100부터 시작이고 공업지역은 150부터고 준주거랑 상업은 200부터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한선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다 잘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별도 규정. 별도 규정할 때 일단 요 두 개가 잘 나왔어요. 개발진흥지구랑 수산자원보호구 여기 시험이 일단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개정된 게 개발진흥지구라서 개발진흥지구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자, 이게 어디에 지정됐냐면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에 지정됐는데 이게 도시지역 외면은 세 개죠. 관, 농. 자, 관리지역은 보, 생, 개. 공통사항이 계획관리 빼고 건폐율이 다 몇 프로인데 건폐율이 다 20%잖아요. 20%인데 거기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여기를 개발해 보겠대. 그러면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놈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놈이 계획관리가 건폐율이 40에 100이잖아요. 그러면 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되면 얘 계획관리랑 똑같이 40하고 100을 적용해야겠네. 그래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얼마야? 100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요 계획관리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당시에 산업유통개발이 지정되면 공장 창고예요.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40% 갖고는 안 되니까 요게 산업유통개발이 여기 지정되면 40이 아니라 60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60%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사람들이 녹간농자의 난제에서 살고 있는데 전부 다 건폐율이 20%인 지역인데 여기서 니네들 먹고 살아라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딱 해줬어. 그럼 얘네들이 일로 오게끔 하려면 뭐 혜택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니네 건폐율 좀 더 크게 해주겠다. 그래서 건폐율 얼마까지? 60. 근데 위로 가면 나무 다 죽으니까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60%까지 가되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0이 아니라 40.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은 집단 취락이니까.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유의설을 하고 60%까지 완화해 주는데 공 100이라고 그랬죠. 용적률 얼마까지? 100.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주로 어디 지정되냐면 농림지역에 지정돼요. 주로 어디 지정돼? 농림. 그럼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예요. 근데 여기다가 농공단지를 정해버리면 대규모 단지를 만든 거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농작물이 나올 건데 보관용 창고가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 60%까지 주다가 70%도 완화해 줬었어요. 근데 기반시설마저 충분한 지역이면 더해도 좋다. 근데 이게 신설돼서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똑같이 해줘. 얼마까지? 80. 그리고 농공단지만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거고 우리나라 산업단지 4개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는 어디에? 농림지역에. 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다 어디다 지정해요? 공업지역에다 해요. 공업은 건폐율이 원래 얼마죠? 70인데 산업단지 대규모로 지어야 될 거 아니냐? 10% 완화해라. 그래서 몇 프로? 80%. 근데 공장 위로 안 가니까 별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2층 정도는 지켜주는 거예요. 창고라서. 그래서 농공단지 얼마? 150. 농단지 얼마? 150. 그래서 일단 별도 규정까지 나오면 얘는 일단 틀려라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틀려라는 문제구나. 근데 내가 그래서 한번 들어봤던 게 있으니까 얘 같아. XX 하다 보면 남는 경우 있어요. 그럼 잘 찍기만 하면 돼. 얘 나오면 남들 틀리는데 내가 하나 맞추면 5점 벌어져요. 얘 2.5점 마이너스 나 2.5점 플러스잖아. 5점 차이 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요거는 거기까지. 그리고 원래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인데 여기다가 개발기능지구 지정되면 얘 얼마로 해주겠대요? 30%까지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자연녹지만 가능하지 생산녹지는 아니다. 됐어. 바꿨고. 그 다음에 자, 이 기반시설 종류인데 기반시설의 종류가 총 몇 개가 있냐면 40개가 넘어. 이걸 다 못 외우니까 그래도 얘가 7개 시설의 종류 중에 연결하는 거 가끔가다 냈죠? 그래도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은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래서 하천은 재해 막는 거잖아. 방지시설이 있어야지. 하천은 뭐야? 방지시설이야. 하수도는 방지시설이다. 하수도는 처리시설이잖아. 처리시설은 다 뭐야? 환경기초시설. 그래서 하수도하고 하천 요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천 유수지는 물 빼는 방지시설이고 저수지는 가뭄 피해 막는 방지시설이고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는 다 방자라 방지시설은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가지 말자가 보건위생이 됐죠. 아프면 가는데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아미를 깜짝 놀라 자빠 죽었어요. 장사시설. 저 같은 데 돼지 훅 찌르는 거지. 도축장. 요거는 보건 뭐예요? 위생시설인데 얘가 뜬금없이 딴 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 나오는 거라 발표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에서 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거의 다 듣자마자 교통시설인 거 알아. 근데 여기 주차장 옆에다가 폐차장 갖다 놓으면 안 보이니까 폐차장은 환경 처리하는 거죠. 환경 처리하는 거라 뭐해? 환경 기초시설이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헷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 하면 넓다고 그랬어요. 공원 넓다, 광장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 요거 다 넓다 그러면 다 뭐예요? 공간시설. 그다음에 유통공급은 뭔가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데 그중에서 공동구가 단독으로 많이 나오니까 공동구 관련된 것만 공부하고 좋은 것들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있다. 연결했을 때 얘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이야.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 그럼 얘네들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설치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지상이나 수상이나 공중 지하에다가 이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안 거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죠. 그 못 외워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안 틀렸다 정도는 알아야지. 안 거치는 거 있었잖아. 방화시설, 방풍시설, 장례식장, 뭐 종합의료시설은 안 거친다 했잖아. 그때 조성모 얘기하면서 하지 않았나? 했었잖아. 얼마 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30주년 무슨 이제 교수님들 모아놓고 이제 무슨 뭐 40분 정도 교수님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제 다 은퇴하셔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회장이 전화 왔는데 걔 법무사거든요. 광표라고. 상철아, 너 이번에 뭐 11월 7일 날 뭐 우리 선생님 모시고 할 건데 너 올 수 있냐? 그래서 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 하다가 카톡이 와가지고 들어왔더니 방에 저희 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100 몇 명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다 그대로야.
살만 쪘어 애들이. 그대로인데 다 살만 쪄. 야 신기하다.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냐. 애들이. 저도 그때 되게 말랐었거든요. 진, 진짜 진짜 아무도 안 믿는데 진짜 말랐었어요. 조성모보다 제가 더 말랐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막 띄우잖아요. 이렇게 졸업 사진에서 띄운 거 보니까 그 얼굴이 이거 얼굴하고 똑같이 커 있는 거야. 아 그거 보면서 이게 뭐라고 하지? 진짜 3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19살에 이제 우리 졸업했으니까 거의 이제 50 됐으니까 30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 근데도 거기 안에서 야 너 이러고 있는 거야. 50된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야 그래도 친구니까 야 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조성모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성모 연락되니? 연락되는 애가 없대요. 여기 보성고등학교 그때 얘기했던 거. 여기 올림픽공원 여기 주차장. 그래서 호수 있는데 빠져가지고 병원 갔다고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 있죠. 그리고 학교. 얘네들은 도시공관리 절차를 꼭 거쳐서 주민 의견 듣고 설치해야 되는 거야? 안 거쳐도 돼. 뭐 방안 설비, 방풍 설비 이런 거는 나 목숨 살려주고 하는 건데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이걸 들을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는 도시공관리 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맞는데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말은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나중에 이 시설 누가 관리할 거냐 해서 국관지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는 중앙관서장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거는 조례로야. 근데 국가 거는 중앙관서장, 지자체 거는 지방관서장 이러면 안 돼요. 지방관서장이 아니라 뭐야? 조례야. 그리고 아까 제가 공법에서 계획 짤 때 기준은 다 누가 정해요? 국장인데 도시공객 시설 설치 기준만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반드시 도시공관리계획 절차 거쳐라 이러면 안 되고 안 거치는 거 있댔잖아요. 결정 절차 안 거치고 설치하는 게 아까 뭐 주차장, 물 빠져서 죽으면 장사시설, 아프면 종합의료시설 안 됐죠. 종합의료시설 그 저수지 있었잖아. 그래서 공공요지 열공급 저수지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은 도시공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와. 공공공지와 열공급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얘는 안 거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라서. 우리 시험에는 저걸로 나왔었고 간평사는 요거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나온 거고 뭐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차장이 안 거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 빨갛게 해놓은 거였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테마 14번 아까 했고 자 15번에서 용도지구는 매년 한 문제였는데 지금 아까 필요에 의해서 고도 제한도 여기 공항 주변에 고도지구 하고 문화재 나왔으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여기만 하고 근데 저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전국의 모든 땅에 정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니네가 규제를 할 거니까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되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 조례가 있는데 아닌 거 네 가지 중에서 아까 고도지구는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고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으로 하되 없으면 조례로 하겠다. 그리고 자연취락하고 보호취락은 국토개법, 국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집단취락지구는 무슨 법? 개특법. 얘 제외하고 만약에 나오면 다 조례라고 하시면 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행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렇죠. 도시군계획, 조례. 지금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행위자 정한다. 여기 없잖아.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럼 뭘로 해? 조례. 그럼 맞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뭐 하는지 알죠? 벌써 우리 지금 용도 지구 끝나면 우리 기본서 이런 옛날에 할 때 3주 했던 거야. 지금 40분 했는데 다 끝났잖아.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도 지구 구니까 몇 개 있어요? 9개. 그래서 경방보치개 복특방고에서 일단 9개가 있는데 얘네들 세분되는 건 읽어두라고 그랬어요. 경관지구는 자시 특 방제가 세분돼요. 방화가 세분돼. 방제. 화재는 방화잖아요. 그냥 화재 막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분할 일이 없어. 방제는 시황자,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가 원래는 뭐였어요? 2개였는데 이제 집보자로 바뀌었어요. 집이 뭐예요? 집단취락, 보호취락. 보호취락은 농촌의 취락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자가 뭐예요? 자연취락. 그리고
개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개발진흥지구는 어떻게 세분돼요?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 목, 특 5개. 예. 끝까지 읽어둬야 돼요. 주가 뭐예요? 주거 뭐? 너 주거 그러다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주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얘네들 3개 중에 2개가 들어가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얘네 3가지 중에 다른 거 들으면 특정개발. 그래서 주산, 관복, 특 5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분이 안 되는 게 복특방고는 세분 안 됐잖아. 복합용도, 특정용도, 방화지구, 고도지구 세분이 안 된다. 옛날에 고도지구가 최고고도, 최저고도가 있었는데 최저고도 없어지면서 지금 무슨 제한만 해요? 최고 높이 제한만 한다.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경, 중, 특. 경, 중, 특은 중간에 이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거. 리모델링 할 때 얘네는 위로 올려줘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 제한이 있으면 리모델링이 안 돼요. 그리고 경관지구는 4층 이하라 위로 못 가니까 고도지구랑 경관지구가 있는 지역에 리모델링 할 때는 얘는 행위 제한을 뭐 해줘야 돼? 완화해야 돼요. 그래서 고경리라고 그래요. 됐고. 그래서 여기 표 정리할 때 경방보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세분 됐던 거고 복특방고는 세분 안 됐었죠. 네. 그 중에서 세분되는 거 읽어두라고 했던 게 이거였었고 그 중에 어디서 칠학지구인데 자연칠학지구 옆에 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집보자라고 기억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다 조례인데 자연칠학, 보호칠학은 여기 국토개법 시행령, 집단칠학은 개특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없으면 조례고 고도지구 나오면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나머지는 조례는 못 외우니까 4개만 기억한다. 있어요. 됐고 조례로 세분 가능했던 게 아까 경, 중, 특, 경관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거.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해 주는 거. 고도리랬죠. 고경리했죠. 고가 뭐예요? 고도지구 경관지구는 리모델링 할 때 완화하는 지구랬어요. 요게 그 표고 기존의 용도지구 9개가 있는데 이거 외에 땡땡 지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조례로 만들 때는 기존의 용도지역 구역이 있으면 걔를 강화하는 거를 못 만들어요. 완화하는 걸 못 만들어. 완화하는 걸 신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개발해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말 것. 아주 부득이할 때 최소한도 행위 제한에 그치되 기존의 용도지역 구역을 완화하는 거는 만들지 마. 뭘로? 조례로 지금 할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자, 고도지구까지 끝났는데 용도구역 하면 4개가 있다가 추가로 된 게 도, 복, 입. 도시역 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원래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관리구를 하는 건데 얘랑 같이 하게 되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결정하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개발제한구역은 지정권자랑 목적만 나와요. 무자, 생, 본데 누가 지정해요? 국장만. 그리고 시가화는 시가화니까 시도에서 정하는데 국가계획이라는 표현 나오면 국장이, 수사는 회장이,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이야. 그럼 여기서 결정권자가 다 다르네. 다 다르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국장이 못하는 거 고르세요. 그러면 답이 뭘까? 수산장 보호구역이랑 도시자연공구역이랑 그게 못하지. 지금 뭘 물어볼지 몰라요. 국장만 하는 거 골라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시가화는 국장만 하는 게 아니야. 국장이 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랑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없어. 뭘 물어볼지 모르는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정권자고 유일하게 행위제한이 어느 법에 있냐면 시가화만 국토개법에 있어서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하되 유보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만료된 날에 무슨 날?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자동실효예요. 그래서 T존이라고 그래서 얘가 10년짜리다. 그럼 1년이 딱 지정되고 나서 몇 년이 딱 됐어? 10년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당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 얘는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되는 거야. 근데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려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 짜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해야 한다. 얘네들은 도시군관리계획 해제해야 돼. 근데 얘는 해제해야 돼요. 해제가 돼버려. 그래서 타이밍 쫀이라고. 그래서 실효규정이라고 나와.
그럼 실효되는 거는 다음날 실효되는데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알려주라고 고시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가만 나오는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신설되면서 도복입 나왔죠. 도시역 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데 얘만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체복합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얘가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절차가 거치는 거지. 예. 근데 둘 다 만든 이유가 규제를 뭐 하려고? 완화해서 건물 이빠이 한번 지어봐 이거거든. 그럼 이걸 하려면은 건축법에 있는 규정 갖고 오자. 건축법에서 니네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특별히 건축해봐. 특별 건축구역.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되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구역 중에 제가 하는 말 듣고 얘 같아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도심 부도심 이런 지역인데 그냥 완전히 새 거로 다시 한번 탈바꿈 시켜봐서 그냥 왕창 개발해보려는 거. 도시혁 신구역이에요. 융복합이란 표현 나오면 아예 써 있어요. 융복합이라고 아예 써 있어요. 해당 지역에 복합된 공간 이게 복합이란 말 써 있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 할 때 복합이란 말이 써 있는데 얘는 사람 바글바글한 지역에서 거점 역할로 싹 밀어버릴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10년이 도시공객 시설 결정되고 10년이 지나서 기능 한번 여러 가지 기능 갖게 해보겠다. 그럼 뭐야? 입체복합구역이야. 몇 년이 경과됐어요? 10년. 그리고 기반인설을 복합적으로 이용이 필요할 때 뭐 첨단 기술 이용한 어떤 드론 고속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려면 도시공개 시설 입체 복합구역자 한다. 그럼 이제 용어 정의할 때 요거 나올 수 있죠 이거? 예. 일단 이거 하고 다음 주 끝나고 나면 동형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동형 모의고사는 상중하로 배치 안 했고 중하, 중상. 그러니까 시험이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 문제는 진짜 시험 문제에다 거기다가 일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은 해가지고 그거 찾는 문제 내면 기분은 좋지. 실력 향상에 도움 한 개도 안 되죠. 그러면 학생들은 되게 좋아해요. 내가 80점을 맞았대. 80점을 맞았는데 실제 시험에서 80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실력을 올리는 거는 중 문제 많이 맞춰야 돼. 상 문제 버리고 한 문제 다 맞고 그럼 중 문제 많이 맞춰야 되니까 중 문제로 나오면 얘네들이 진짜 잘 나와요. 신설된 것들 애들이. 예. 보세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왜 나온 거야? 어?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얘네 둘을 강화하려고 완화하려고. 완화해. 근데 이걸 강화로 바꾸거나 지구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용어정이 나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기존에 어떤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용도구역을 이제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데 걔는 도복 때문에 나온 거다. 규제를 뭐 하려고? 완화. 그럼 도가 뭔데가 도시혁신 계획이고 복은 뭔데? 복합용도 계획이에요. 그럼 도시혁신 계획이란 창의적으로 한번 개발해봐, 혁신적으로 개발해봐 해가지고 기존의 도시혁신구역의 토지이용 건폐율의 뭐 용적률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무슨 계획으로 하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잖아.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말한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당의 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냥 곧 도시군 관리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복합용도 나오면 주거 기능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능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공간 조성해서 이 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따로 정하려고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된 거로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거로 보겠다 이 뜻이야. 요거 도시군 관리 바꾸면 안 돼 얘는. 됐어요. 요거 정리 끝났어. 됐고 테마 둘 이상 이건 안 나올 것 같아. 지구단위 계획 가자.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은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올해는 100% 나올 겁니다. 일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3단계인 거 기억해야 돼.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 1단계가
개발할 땅을 대상으로 일단 지정해. 그럼 지정되고 나면 여기 안에서 뭐 짜야 돼요? 계획. 계획이 8가지를 짜. 그러면 이 계획이 짜지면 여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돼?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대신에 이 계획에 맞게끔 규제를 받았으니 뭘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행위 제한 뭐 해주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딱 3가지야. 그럼 일단 지정 1단계, 2단계가 계획, 3단계가 개발이야. 그럼 지정은 누가 하냐? 이것만 하면 돼요.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할 때 결정원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인데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결정도 시장군수가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지정하려면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도시 외지역 있죠. 그중에 도시지역은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이 있었어. 그럼 필수적 지정은 외워두고 개발할 땅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이 해제되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공 변경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걔 빼고는 다 개발할 것 같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도 주 대상인데 외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딱 3군데 있었죠. 계획관리랑 개발진흥지구랑 용도지구 폐지되면서 대체하는 거죠. 그럼 요 3가지가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어보거나 요 반드시 필수적 지정하는 거랑 임의적 지정 구분하는 거 물어볼 거예요. 그거 이제 지정이 됐어. 그럼 지정이 되면 요거 몇 년 안에 계획 짜야죠?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짰다는 얘기는 개발할 생각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러면 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기지 산지 있었죠. 그럼 지정을 입안을 제한받아서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래서 얘는 해제 사유가 2개가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계획을 짤 때 꼭 짜야 되는 게 기, 건. 기가 뭐죠? 기반인설, 건이. 기반인설 배치 규모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 최고 높이, 최고 한도 이 2가지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건축물의 뭐 건축선, 뭐 배치 규모 형태 이런 건 아니랬어요. 그럼 이거를 짰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너 개발해라. 그러면 이 개발할 때 도시지역이든 외지역이든 최대 건폐율 완화는 얼마? 150. 용적률은 200. 프로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되 어느 지역이 완화가 더 많아요?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한옥마을 조성한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다. 그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프로? 100%까지 완화해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다가 지정했는데 지정하기 전에 거기를 개발진흥지구 묶은 거예요. 그럼 개발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은 위로 가는 거 완화해주겠다 해서 높이하고 용적률 얼마? 120% 완화해준댔어요. 들어봤죠? 네.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서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 140%. 그 채광 같은 경우는 높이 200까지 완화해주겠다.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지정권자가 먼저 나오겠지. 네. 그럼 지정은 누가 지정해요? 그럼 아까 누구 껴있는데? 시장군수 껴있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장 이러면 안 되고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야 돼. 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시장군수가 위반한 건 시장군수 결정하니까 그 중에서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암기하고 있어야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정택이가 사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큰 면적이다 그러면 얼마 이상? 30만 이상의 시공이 해제되거나 녹지가 주상공 바뀌면 지정해야 된다. 이거 제외하고 하여한다 써 있으면 틀린 질문이니까 걔가 아마 답일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택이 몇 살? 10살. 30만 이상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 요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택이 몇 살? 30만 이상의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 30만 이상의 뭐 시공 해제 녹지 주상공 변경하는 거는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좀 전에 지정이 됐을 때 완화해주는 기준 중에서 옛날에는 1종, 2종 구분하다가 없어지면서 도시지역 아니냐, 도시지역 왜냐 요거 구분하시고 가는데 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거만 완화해준댔죠. 여기 아파트 안 되는데 계획관리 때문에 아파트 되잖아. 그것 빼고는 도시 외에서는 완화 규정이 없어. 주 대상이 도시라서.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아까 주차장 설치 기준 있었죠. 주차장 한옥마을 보존하겠다, 차 없는 거리 조성하겠다,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요 3가지 표현이 있을 때
요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몇 프로까지? 100%까지.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자, 도시지역에다가 개발 기능 지구를 지정해서 지구 단위 묶었다. 그럼 용적률 얼마까지? 120%까지만 해 주겠대요.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다. 준주거 지역이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여기서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 체납했어요. 그럼 용적률 얼마? 140%까지. 요거 분명히 120으로 낼 거야, 이거. 120 아니야.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서 야, 너 채광 안 받아도 되잖아. 상업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 한 몇 프로? 원래 높이 제한이 예를 들어서 80m다. 그럼 얘는 80m 제한 안 하고 2배니까 얼마? 160m까지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얼마? 200. 됐어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되고 나서 계획 짜야 되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그러면 두 가지가 기반시설 배치 규모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는 반드시 짜는데 요 5번에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반드시 짜는 게 아니라 얘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꼬시면 틀린 거예요. 얘 수립할 수 있다. 하나 더.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를 세분 변경할 수도 있긴 있어. 용도지역을 세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데 주상공록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요 변경은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요. 주거지역이 전, 1, 준, 1, 2, 1, 2, 3 준주거. 여기 안에서 세분은 변경은 돼요. 근데 큰 단위에서 얘네들 후보지 있죠, 후보지. 후보지 변경은 안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이행지 변경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 변경은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를 각 호 범위 내에서 이 각 호 범위 내 이거예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걸 말하지 주상공록 간의 변경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얘가 주거 기능을 상업 기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복합 밀도 개발 있죠. 용산 같은 거. 용산 있죠. 거기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업무 기능 복합 개발할 때 그때는 용도 변경 가능한데 이 단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주상공록끼리는. 앞에 단서가 이렇게 써요.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에서 상업적으로는 변경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럼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앞에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 없으면 주상공록 간의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됐어. 똑같이. 그럼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시면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근데 얘가 몇 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짜면 그 날에 다음 날 제한 들어와서 지정되면 착수 몇 년? 5년 안에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했어요. 이게 좀 전에 정리한 거, 숫자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자, 얘가 마지막 테마 20번. 성장 관리 계획은 누구 동생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동생인데 얘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성장 관리 계획은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워버려야 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볼 거 아니야. 이거 얇잖아. 이거 몇 페이지냐면 75페이지인가? 75페이지예요. 75페이지니까 하루에 10페이지씩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는 건데 일단 머릿속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지 새로운 걸 더 집어넣어도 좋아요. 근데 새로운 게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틀려라 하는 문제 10문제는 틀려도 되니까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럼 얘만 달달해도 점수 따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얘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딴 걸 또 보겠다. 문제 푸는 건 상관없어요. 왜 이거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풀리겠지만 뭐 이론을 또 보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이거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신의 노트 보고 좀 왔다리 가서 아 요거 요 말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참고는 신의 노트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은 누구 동생이었어요? 지구단위 동생이라 얘는 주 대상이 미개발지라 땅이 꼭 나와야 돼요. 주상공은 안 돼. 그래서 꼭 나오는 게 관농자. 이 단어가 일단 나온 상태에서 앞으로 얘네들인데 뭐가 막 일어나는데 무질서한 개발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막 시가화가 예상이 막 된대. 그저 봤더니 주변과 연계해서 뭔가 개발이 필요하대요. 행위자니 막 뭐 되고 있어? 완화. 그래서 연계, 시무, 완화를 했잖아. 그럼 이런 지역이 대상인데 시험장 가면 계획관리 지역인데 주변 지역과 연계가 필요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맞죠? 맞죠? 계획관리는 맞잖아. 근데 만약에 주거지역인데 연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주상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어가 주상공으로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연계, 시무,
녹간농자. 근데 순서가 의협심이에요, 심의여부야? 그래서 성계기만 기억하세요. 성계기.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무담구역은 도시공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정합니다. 누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의, 협, 심 거치는 거고 개발 밀도가 높아서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강화를 못해.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뭐만? 심의만. 얘는 돈 내라는 거죠. 그래서 돈 어디다가 쓸지 의심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의심이고 얘는 의, 협, 심이야. 근데 협의할 때, 심의할 때는 의견 제시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안에 하라고 돼 있는데 요거 성장관리계획구역 있죠. 얘만 지방의회가 60일로 돼 있어. 그래서 주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져 하는데 여기서 의견 청취할 때 지방의 의견이 원래는 대부분 30일인데 성장관리계획과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며칠로 돼 있다? 60일. 협의할 때 요청하는 건 원래대로 며칠? 30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공법상 지방의 의견 제시는 대부분 30일이었는데 세 개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세 가지는 며칠이다? 60일 의견 제시하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성계획 요원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절차 거쳐져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시험장에서 국장이 지정한다는 둥,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둥 이렇게 꼬시니까 성계획은 분명히 한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세 개 중에 하나를 또 건드리고 싶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안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정이 됐어. 얘도 지구단위 계획이랑 똑같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주로 도시지역이고 얘는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짠 다음에 인센티브 줬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지정하고 계획 짜서 인센티브 주는 거겠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뭐 짜야 돼? 계획 짜야죠. 그럼 계획에 도시군 아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꼭 짜야 되는 게 기건인데 얘는 다 짜야 돼요. 네,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서. 그래서 기건은 반드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배치 형태 색재 높이도 짜야 되고 환경계획도 짜야 되고 다 짜야 되는데 건축선만 없어요. 뭐만 없어? 건축선만 없어. 결론은 쟤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다 짜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지정됐으니까 거기서 계획에 맞춰 개발하면 원래 녹간농자는 다 건폐율이 20인데 계획관리만 40이라 10%씩 완화했을 때 계획관리는 얼마? 50. 나머지는 20인데 30이고 보존자 들어간 애들은 완화 안 해준댔어요. 그래서 생산녹지는 있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있지. 근데 보존녹지, 보존관리가 없잖아.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없잖아. 그래서 보존자 들어간 애는 완화 안 해준다. 그리고 유일하게 용적률 완화 가능한 건 무슨 관리만? 그래서 야 너 난개발 방지계획 잘 짰네. 너 125 용적률 얼마? 125. 125까지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아까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6개 있었어요. 성장 관리계획이니까 몇 년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성장 관리 계획에 맞는 것만 해야 되죠. 그럼 성장 관리 계획에 맞게 안 하고 위반했어. 벌칙 어떻게 돼요? 모르겠는데 2년 유치원이에요. 모르겠으면 2년 유치원이잖아. 지구 단위 계획에 안 맞게 개발했네? 2년 유치원이니까 그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시계는 외워야지. 이런 시계. 3년 3천. 시가화랑 개발행위 위반은 3년 3천. 근데 그거 아니니까 2년 치내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올 때마다 외우면 돌아버려요. 너무 많아서. 요까지가 계획 파트 중에 일반적인 계획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다가 요거 특이한 건데 이제 개발행위 파트가 나올 거예요. 개발행위는 허가 파트에서 한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한 문제, 성장관리에서 한 문제. 작년에 어디서 나왔냐면 개발행위에서 한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한 문제, 성장관리계획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왔어요. 농지법은 이거에 몇십 배인데 두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성계획위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관리계획 또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개발행위 허가제도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쉴게요.